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2023년 7월이 시작되고도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이 루이스 에니케 감독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그 영입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주말, 그러니까 7월이 들어서면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곧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 월요일에 유럽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경쟁자들이 우르르 영입될 것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가는 일이 좀 무산되는 게 아닌지 또 걱정하시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신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히어리고까지 띄우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됐고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완료를 했고 파리 생제르맹과 마요르카가 아직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 합의를 했다, 이적료를 합의했다라고 지난 7월 2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계약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적료 측면에 있어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1,500만 유로를 제시를 했고 마요르카는 2,200만 유로, 2,500만 유로까지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 유로에서 2,200만 유로 선에서 옵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보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언론 쪽에서도 이적 자체는 합의가 됐다, 다만 구단 간의 협상 최종이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가 로마노 기자 외에도 레키프라든지 RMC 스포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파리 행이 빠그러졌다,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피셜이 왜 불발됐는가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일단 프랑스 매체인 레키프 같은 경우 이 갈티에 전임 감독, 현재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전임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갈티에 감독과의 계약이 끝나야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런데 이 갈티에 감독이 해임하는 그런 내부 결정이 나왔지만 잔여 계약이 있다 보니까 위약금, 보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사실 보통 이런 경우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낮추기 위한 파리의 협상 시도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갈티에 감독이 최근에 가족과 더불어서 사적인 생활 속에 인종차별을 해서 기소가 됐다, 이런 행동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됐다. 갈티에와 계약이 7월 3일 월요일에 완전하게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오피셜이 나올 텐데, 그래서 지연이 됐다라고 르파리지앵에서도 보도를 했고 레크페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좀 알려진 이유가, 마누엘 우가르테가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서 파리로 가는 오피셜을 역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즉, 애초의 계획은 에니케 감독을 7월 3일 월요일 오전에 선임 발표를 하고 오후쯤에 이제 우가르테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불발이 되면서 포르투갈의 해코르드지에서 우가르테 측에게 요걸 취재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제 레키프에서 공신력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로익 탄지 기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48시간 내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48시간 내에 갈티에 감독과 해지에 합의를 하고 에니케 감독 선임이 발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파리도 이제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휴가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몸 상태 체크 등 공식적인 일정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고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될 것이다. 지금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유럽 시간 기준입니다. 에니케 감독의 오피셜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영입이 예정된 선수들, 합의가 된 선수들의 발표도 주르륵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번 주 중에는 프랑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목요일 정도면은 이제 공식적인 소식을 듣지 않을까.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보도들 통해서 새롭게 나온 이적 얘기들이 있는데, 에니케 감독이 최근에 파리를 다녀왔잖아요. 이틀 동안 파리에 체류하면서 계약서 서명도 하고 각종 오피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에니케 감독이 이 기간 동안 물론 음바페 선수가 남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어요. 바로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콜로 무아니, 그리고 맨시티를 떠날 예정인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인데요. 일단 에니케 감독은 실바 영입을 원하고 있고,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가 영입을 요청한 선수로도 알려져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최전방 공격수, 9번형 공격수를 원하는데, 오시멘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억 2, 3천만 유로 정도의 엄청난 이적료가 필요하잖아요.
다만 프랑크푸르트의 무하니 같은 경우에는 오시멘보다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무하니가 음바페와 호흡이 좋을 수 있고 또 프랑스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한 1억 유로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닐 수 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옵션으로 좀 절충한 즉시 지불하는 계약금을 좀 낮추기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레키프의 보도를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와 무하니가 공격 라인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네이마르까지도 에니케 감독이 쓴다고 보면은 무하니가 오면 무하니, 네이마르, 음바페, 베실바하고 아센시오까지 쓰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 라인에서 특히 측면 자원의 로테이션 자원이 될 텐데 우선순위가 꽤 많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예 3미들의 메잘라 역할, 에니케 감독이 이제 가비라든지 페드리 같은 선수들을 썼던 그 10번 미드필더, 8번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들에 조금 더 주력하게 되는 애초에 이강인 선수를 파리가 영입하려고 할 때는 측면 공격의 보결 자원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뭐 베실바와 무하니가 실제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자리로 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다만 이 경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푼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가 가브리 베이가 스페인의 21세 이하 대표 선수고 지난 시즌 라리가 최고의 신성이었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베이가 선수 영입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이 협상 중이고 그 협상이 매우 진전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물론 푼 메르카토라는 매체 자체가 프랑스 내에서 아주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산티 아우나 기자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취재력을 좀 늘려가고 있고 이 아우나 기자의 독점 보도들이 상당수가 이제 팩트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공신력도 함께 덩달아 높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산티 아우나가 독점을 달고 내놓은 기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1차 보도 이후 다른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 이 산티 아우나 기자의 보도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메디컬 일정이 잡힐 정도로 이 셀타 비고의 가브리 베이가 영입에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영입 합의가 안 됐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어느 정도 개인 합의가 됐고 충분히 이적료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메디컬을 먼저 진행하고 이제 협의를 마무리한다. 이런 스탠스를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컬을 이제 해야지 또 몸 상태도 미리 알아볼 수가 있고 메디컬 때문에 계약이 우산되는 일들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영입이 완료될 때 메디컬 때문에 오피셜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식인데 어찌됐거나 베이가의 메디컬 테스트가 잡혔다는 것은 파리가 굉장히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했다. 즉 베이가가 파리를 좀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이 베이가를 직접 지켜봤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리가 이미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그 이름 리스트에 이강인 선수를 산티아우나 기자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마누엘 우가르테, 셰르 은드루, 마르코 아센시오 등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고 이제 에니케 감독 부임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이죠. 베이가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는데 일단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직접 이제 셀타비고의 경기를 찾아서 경기력을 확인을 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마요르카와 셀타비고의 경기 때 엄청나게 많은 유럽 빅클럽의 스카우터들이 왔었고 오히려 베이가 보러 갔다가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강인에 매료줬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 바가 있는데 아마 파리도 그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만 베이가가 보여줬던 그 기록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어린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은 또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로까지 보여준 경기력들을 보면은 현재 유럽 시장 내에서 특히 뭐 국적의 부분도 EU 선수라는 점도 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베이가의 시장 가치가 이강인 선수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그리고 맨시티가 베이가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가 이 선수를 낚아채는 것은 엄청난 쿠데타다. 뭐 파리가 솔직히 이제 팀 자체는 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프랑스 리그 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양측의 협상이 계약 체결 전에 전통적인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될 정도로 순조롭다라고 했고 지금 파리 스태프들은 주말 안에 이게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아웃 조항이 4천만 유로인데 파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 베이가가 최근에 에이전트를 바꿨는데 파리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피니 자하비와 계약을 했다. 이건 역시 파리와 계약을 위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독자들이 아무래도 베이가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아마 국내 팬들 여러분도 라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 경기 외에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가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우나 기자의 보도를 따르면 홀딩 미드필더부터 10번 공격 미드필더의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중앙의 지역에 총체적으로 2선과 중앙 모두를 아우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공을 다루는 능력, 라인을 오가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박스 안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미드필드지만 11골이나 넣었잖아요. 결국엔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형향이다. 이강인 선수는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고 베이가가 좀 더 피지컬적인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스페인 성인 대표팀 후보군까지 올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도 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쟁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페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권의 선수이고 스페인어가 유창하다는 점에서 에니케 감독과의 소통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스페인 대표가 될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에니케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산티 아우나 기자의 보도에 이어서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의 또 유력한 기자죠.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도 베이가를 파리 생제르맹이 노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아우나 기자가 독점을 때리면 다음에 검증되는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우나가 조금 이제 정보력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가디언 같은 경우에 메디컬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가디언이 영국 매체다 보니까 이 베이가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과의 이적서를 취재하다 보니 파리의 관심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제목에도 파리를 넣었는데 파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첼시, 리버풀, 맨시티를 제치고 셀타비고의 가브리 베이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구체적인 단계로 이동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리가 먼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메이슨 마운트가 맨유로 이적하게 됐기 때문에 베이가를 영입해서 미드필드 라인을 좀 충원하게 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맥칼리스터도 영입했고 소보슬라이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베이가 영입에서 조금 이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베클란 라이스 영입 전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엔 아스널에게 내주고 물러났던 맨시티가 베이가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역시나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 바르셀로나도 라리가의 재능인 베이가를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제 바르셀로나는 자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문제도 없고 가장 먼저 움직인 파리 생제르맹이 베이가를 낚아채는 거 아니냐.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 라인에 꼭 충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또 이강인 선수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베이가를 노리는 것은 아마도 이 선수가 더 커지기 전에 더 비싸지기 전에 입도 선배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은 이 베이가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지 않았고 다른 팀들이 여전히 또 베이가를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첼시가 마운트, 캉테, 코바치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강력하게 또 이동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코밤 훈련장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기도 했고, 포체티노 감독도 라리가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했고, 뭐 이런 그 베이가와 같은 라리가 스타일의 선수들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파리의 상황, 첼시가 끼어들어서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현재 아우나 기자의 보도나 가디언의 보도를 봤을 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파리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가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 말씀드린 대로 36경기 라리가에서 출전을 했고 28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셀타비고의 주전 자리를 꿰찼고요. 11득점 4도움인데 중미, 공미, 세컨드 톱으로 뛰면서 15개의 공격 포인트는 2002년생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준수한 기록이죠. 이 선수 후스코어드닷컴의 기록 기반 그 분석을 보면은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 중거리 슈팅 정확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강점이고 스루 패스와 드리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장점들, 드리블을 즐기는 성향까지도 이강인 선수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다만 이제 패스 능력과 태클 능력이 약점인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피지컬을 강화하고 수비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팀플레이에 있어서 좀 더 좋아졌고 또 패싱 능력은 이강인 선수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물론 베이가가 킬러 패스 찔러 넣는 거나 특히 슈팅 정확성이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활동 영역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겹쳐요. 그리고 이 선수가 높은 금액임에도 이제 투자가 되려는 이유는 한 살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보다 어리고 신장이 185cm 그래도 키가 크다라는 점에서는 중앙 미드필드로 나중에 이제 포변을 할 때의 신체적인 부분들, 공중전의 강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강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6명의 선수 영입이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3명이 더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말씀드린 그 6명은 아센시오, 이강인, 우가르테, 은두루, 리카 에르난데스와 슈크리니아르입니다. 여기에 9번 공격수인 무아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인 베이가가 오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무아니와 베실바까지 오게 된다면 은바페, 무아니가 최전방을 보고 네이마르, 은바페, 베실바, 아센시오가 측면을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측면 공격수로는 세 번째 옵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베실바가 오면 베실바가 안 와야 아센시오와 함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조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베실바까지 오게 된다면 굉장히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베실바가 온 상태에서 베이가까지 온다면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 오히려 정리가 필요해요. 영입되는 선수만으로도 베이가, 우가르테, 이강인, 은두루로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메젤라 위치가. 물론 우가르테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베라티 자리에 뛸 수도 있겠지만 우가르테도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내려오는데 백업으로 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비티냐, 헤나투, 솔레르와 베이가, 이강인이 찬자리를 두고 다퉈야 되는데 헤나투가 나갈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베이가가 온다면 솔레르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새로 오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로라도 뛰려면 결국에는 베이가까지 함께 오는 상황이면 기존 자원 중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의 리빌딩 계획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공식 발표는 언제 나오는지 새로 소식이 나온 대로 빠르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